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요번에 가지고 와가지고 소개드리는 거는 요 녀석 갤럭시 Z 플립 5 실제 판매용 모델 가지고 왔어요. 이제 예판 기간도 다가오고 하니까 구매 결정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게끔 마음에 들었던 변화라든지 아쉬운 부분들 그렇게만 나눠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예고했던 것도 뒤에 공지 나갑니다. 개봉기는 이렇다 하게 달라지거나 한 게 없기도 하고 이제는 워낙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패키지 박스 블랙이고요, 열었고요, 본체 보이고요, 겉면 안쪽으로 또 하나 박스가 있는데 그 안으로 케이블, 유심 슬롯, 핀 등이 있습니다. 요러면 다 본 거예요. 개봉기 끝.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요 플립 5 짧은 시간이지만 써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 짚어볼게요. 제일 먼저 디자인. 플립 5 디자인은 폼팩터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하다 보니까 전작인 플립 4와 비교해서 버튼부 위치나 구성, 유심 슬롯 위치 같은 거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디자인, 외관 자체는 이제 완성형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아닌가. 비슷해서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뒤에서 말할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꽤 신경을 쓴 티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입C 포트 등도 이렇게 같이 있지만 USB 2.0에서 USB 3.2 Gen 1으로 좋아졌어요. 그 말은 데이터 전송 등에서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리고 외관에서 보이니까 그냥 말하면 커버 화면도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요런 거 외에도 UFS 4.0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외로 실사용에서 체감될 변화들이 꽤 있더라. 그 다음에 보면은 요 힌지의 삼성 로고, 이게 예전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또 요게 말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디자인에서 말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말한 김에 그냥 요렇게 소개를 드렸고, 근데 이제 요렇게 봤을 때 플립 5라고 하면 전작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눈이 가는, 그리고 궁금해지는 변화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 먼저 플렉스 윈도우라고 말하는 3.4인치로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 요겁니다. 플립 1세대부터 쭉 써왔고 여전히 소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플립이 변하는 과정은 꽤 스펙터클하죠. 폼팩터 측면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를 좀 잘 잡아가는 흐름이 바로 눈에 띄어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역시 요 커버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화면이 커지면서 신미성도 좋아졌지만 실사용에서 체감되는 편리함, 활용도,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듯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루머 당시부터 좀 걱정이 있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거슬리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커버를 어떻게 꾸밀 수 있다, 위젯은 어떤 게 활용 가능하다, 그런 것도 물론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커버에서 키보드를 치면서 문자라든지 카톡 같은데 답장도 가능해진 점, 이런 게 유독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밌는 기능이 들어간 것도 반갑고 좋고 하기는 하지만 이전 세대도 그렇고 늘 플립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죠. 뭔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열어야 된다, 닫은 상태에서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 번거로움 때문에 앞으로는 또 잘 안 쓸 것 같다. 이거는 실제로도 제 주변에 플립을 쓰던 분들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앱과 서비스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빈도가 높은 기능들이나 앱은 커버에서 조작이 가능해졌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하나만 해도 플립은 5부터가 찐이다. 참고로 커버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손전등, 밝기 조절 요런 조작도 가능하고요. 제일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알림 확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여러가지 위젯을 볼 수가 있어요. 자체 설정에서 어느 정도 커스텀도 가능하고요. 굿낙, 멀티스토어와 연계를 하면 지정한 앱을 커버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앱이 이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는 고려하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도 가능은 합니다. 슬쩍 보니까 킬링타임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느낌? 그랬어요. 이제 이런 거 관심 가지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당연히 커버 화면을 원하는 움짤이나 영상으로 꾸미는 것도 돼요. 역시 이런 것도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좋네요. 커버 활용 방법은 이야기할 게 꽤 많아가지고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힌지. 보통은 물방울 힌지라고 말하는 플렉스 힌지. 이거 덕분에 이제는 이렇게 접었을 때 틈새가 보이지 않아요. 폴드와 플립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제 과연 언제쯤 이 거슬리는 틈새가 사라질까, 그게 관심사였는데 드디어 거슬리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틈새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기대됐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주름이 사라졌냐, 그거였거든요. 주름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플립 4랑 비교를 하면 요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주름의 폭이 조금 넓어지고 깊이는 얇아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있으니까 거슬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막상 보면 이게 실제로 화면을 보는 각도, 대체로 이게 정면이겠죠. 그럴 때는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플렉스 힌지가 되면서 이제 열고 닫을 때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플립4가 조금 더 빡빡하고 뭔가 딱딱 걸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플립5는 부드럽게, 자칫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고 닫는 게 힘이 덜 들어가게 바뀌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거는 불량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삼성도 애초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구독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드러움, 느슨함 때문에 보이는 현상 같은데 그 특정 각도에서 덜렁거리는 고정력이 약간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면 지금 당장은 이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이게 장시간 썼을 때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스마트폰 선택 기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카메라죠. 평소에 셀피, 브이로그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플립5 카메라가 꽤 편하게 체감되실 것 같아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보통은 이 후면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보다는 퀄리티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찍을 때 후면으로 찍으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안 보이니까, 물론 뭐 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찍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런 이유에서 후면보다는 전면으로 이렇게 두고 나를 찍는단 말이죠. 그치만 또 이렇게 찍으면 퀄리티는 만족스럽지가 못한 경우가 많고, 플립5는 펼쳤을 때 이 후면 카메라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를 찍는 게 아주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로 뭐 셀피라든지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화면이 커져가지고 더 편하게 가능해졌어요. 일반적인 바형 대비해가지고는 카메라 활용해서 조금 더 편리함, 유용함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만 해도 뭐 이게 엄청 고퀄로 저를 보이게끔 뭘 찍어야 되는 게 아니면 플립5로 대체하는 것도 뭐랄까 이제 많이 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손이 가벼워지니까. 자, 그러면 플립5를 만져보면서 느낀 아쉬움은 없느냐? 사실 제일 포커스를 두고 살펴보려고 했던 거는 발열이랑 배터리인데 우선 그거는 조금 더 써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논외로 할게요. 그래도 이제 짧게만 말하고 넘어가면 이 플립5는 구조상 발열이 아예 없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벤치마크 테스트를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카메라를 좀 써보면 발열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4K 비디오 촬영을 10분 정도 한 시점에 겉면 쪽 가장 뜨거운 온도는 41에서 42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플립4는 같은 테스트에서 38에서 39도 수준이었어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카메라 활용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반 바형 스마트폰 대비 장점, 편리함이 있지만 카메라 퀄리티에 집중을 하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플립4와 비교하면 저조도에서도 그렇고 뭐 디테일 등에서 개선된 게 보이기는 해요. 그거는 좀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플립 전세대랑 비교해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최소한 삼성은 그 자사 다른 플래그십 라인업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사용자들이 더 만족하면서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뭐 물론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아쉬움은 컸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역시나 이것도 구조적인 한계에서 오는 아쉬움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발열 관리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스로틀링이 다소 강하게 걸리고, 그래서 퍼포먼스는 플래그십에서 기대하는 게이밍 수준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할 겁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긱벤치 6 기준에서 싱글 2056점, 멀티 5304점을 기록했어요. 전작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좋아지기는 한 거예요. 그치만 꾸준히 성능을 얼마나 유지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정성이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는 전작보다 더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41% 안정성을 보여줬고 CPU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는 47% 수준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플립4에서 같은 테스트를 한 것과 비교를 하면 최저 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치만 어쨌든 플립5가 조금은 더 높더라, 전작보다 안정성은 더 떨어진 게 보인다, 아쉽다. 그 이제 플립을 소개하면 항상 요 진동 세기가 어느 정도냐 요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고 하더라고요. 플립4랑 비교를 하면 진동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거를 뭐 바닥에 두거나
아니면 뭐 주머니에 넣거나 했을 때 그 진동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체감이 느껴질 정도의 진동 세기의 변화가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요거 테스트하면서 몇 번 진동 오는 거 놓치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짧게 써봤지만 아까 잠깐 말한 발열, 예전보다 좀 더 불편하게 체감될 것 같은 부분도 보였어요. 이게 사용 환경에 따라서 뭐 전작보다 낮게 나오는 지점도 있고 높게 나오는 지점도 있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예전과 다르게 이제 발열이 주로 나오는 커버 부분을 만지는 경우가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열감 때문에 느낄 불쾌함, 불편함, 그런 거는 좀 더 자주 생기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보이긴 했습니다. 짧게 써보기는 했는데 대중적으로 플립5를 좀 보고 있으면 이번에 꽤 반응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 기다리는 분들 혹은 뭐 이후에 조건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고정 댓글에 플립5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처 링크 남겨뒀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이전에 소개드렸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어쨌든 짧게 말하면 39만원 혹은 뭐 조금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좋은 게 예약하면 대리점별로 순번을 공개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했는데 누구는 늦게 받고 그런 거 없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 몰을 꺼려했던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속했던 거죠. 지금 소개드린 요 갤럭시 Z 플립 5 나눔합니다. 지금 가지고 온 거는 KT 2통사 모델이라서 요 부분 참고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자급제로 빨리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이걸로 나눔을 먼저 하고 이후에 또 뭔가 소개드릴 게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좀 텀을 두고 자급제로 한 번 더 나눔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 선물로 드릴게요. 전작이랑 비교를 하면 재미있는 포인트도 좀 늘어났고 사용성도 좋아졌다. 그리고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휴대성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들, 괜찮은 변화로 말한 그런 부분들, 그게 나한테 좋게 체감될 것 같다, 나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기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거는 테스트 해보고 뭐 빠르게 소개드릴 수 있으면 커뮤니티 탭이나 댓글로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 준비해가지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사실 이 스피커는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아직 뭐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진 않았는데, 그 구트라 스피커를 소개하고 나가지고 요 녀석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뭐 평소에 최대 볼륨으로 듣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어쨌든 최대 볼륨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이제 특정 음역대, 특히 고음 그쪽이 좀 얇게 표현되고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더 살펴볼게요. 뭐 여러 샘플을 들어본 게 아니라 가지고.